이제 새로운 정부가 건설 부양을 할 겁니다라는 건설주. 이게 같이 겹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건설주 중에 시세를 많이 분출한 종목의 특징은 원전과 건설이 같이 있는 쪽이고 건설 섹터도 어쨌든 이제 우리 대선이 가까우니까 그 기대감으로 같이 분위기를 타면서 올랐다. 그럼 원전주 선생님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BHI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진파워나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원전인지 원전의 부품을 하는 그러니까 원전 부품 조금은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들어가. 그냥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는 오늘 태용 다 팔으라고 했어. 13,000원짜리가 18,000원 왔거든.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봐. 그리고 또 하나 그 약간 일진파워라든지 다원시스는 원전이보다는 핵이야. 이건 또 달라. 원전과 핵은 또 달라. 그 비슷한 듯한데 달라요. 핵융합이나 핵융합인지 핵융합 암치료 치료진지 이것도 달라. 암치료는 핵 다원시스잖아. 그거 일진파워는 그 핵 관련된 원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처리 기술 같은 것들 등등등.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산 거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관들이 사주는 정통파들이 펀드가 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는 회사인지. 이건 사파들이 건드려야만 갈 수 있는. 정파냐 사파냐도 구분해야 돼. 다원시스는 사파야. 사파요. 그 다원시스 회사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들은 몰라. 사파. 자기네들 건드리는 게 이게 사파인지 정파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갔다는 게 해서 저와 같이 내가 이재명 대표 관련주예요. 그거 비슷하다고. 여기 인맥에 자산 운영사라는 펀드매니저 출신들이 운영하면서 ETF 관련돼 갖고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게 기업 사냥꾼들이나 이러한 또 사조직들 투자 조합들이 이게 움직이면서 하는 종목인지 이거는 현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뭐 회사 사람들이 알겠어. 그리고 또 SMR인지 또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번에 태용이 올라간 게 국내 최초로 300메가와트급 SMR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좀 호재가 됐더라고요. 근데 SMR 모멘텀으로 또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DS 단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컨택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SMR 기술 개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도 밤나무야. 그러니까 너도? 아니 걔는 기본이 펫배터리야. 네. 2차 전지에서 네. 이런 근데 이제 내가 갈라 그러면 여기다 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권력 무상같이 제 권력은 2차 전지 권력은 완전히 황제에서 저기 이제 나락을 갔고 내가 그 권력에 다시 하면 여기 2차 전지에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신흥 황제가 될 만한 원전한테 붙으려면 나도 이게 그래서 협업 콜라보 이런 거 비슷하다고. 그래서 분명히 DS 단석은 저쪽인데 왜 여기 붙었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 DS 단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호재 와! 하고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네. 대충 50%만 올라도 때리자 말이야. 저쪽에서. 때렸다 또 다시 잡아요? 아니면 때리고 단 데 가요? 그 종목을 다시 하시는 게 나아. 원래 펫배터리 올 때까지. 이제 본업이 올 때까지. 본업이 올 때까지. 그럼 본업이 오면 이거는 진짜 가거든. 근데 DS 단석은 사파 종목이야. 근데 꾼들의 종목이니까 한번 그게 이제 요게 또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할 때 그쪽 관련된 ETF 관련돼서 이 종목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으면 정파. 안 들어가 있으면 사파. 안 들어간데 올라간다? 사파. 사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기술, DS 단석, SK 이터너스, 한중 SS 이를 보면 DS 단석 사파, SK 이터너스 정파, 한중 SS 이런 건 정파. 한중 NCS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런데 정파. 정파.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감을 좀 잡기는 좀 쉬우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해야 되는 정파 사파도 알아야 되고 감을 잡아야 된다. 아니 센스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그냥 우리 방송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증권사들 이쪽 계통의 법인이나 펀드 매니저 출신이 아니면 그쪽에서도 20년 이상 밥 먹은 애들 아니면 또 그쪽에서도 그 월에서 금요일까지 그 파가 아니면
건드리지 못해. 어렵다. 그냥 그러니까 숟가락도 어디 있어 내 숟가락 선생님 올려야 되겠네. 이 파들 중에서는 정파 중에서는 수요파가 제일 커. 수요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중에 있어서 여기저기 정보를 다 얻어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1세대들이 그 정보회의 모임을 그 룸사롱 같은데 낮에 커피 주고 그런데 모여. 선생님 요즘 사회적으로 룸사롱이 조금 위험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기자들이나 이런 데는 다 알아. 정보하시는 분들은 그 은밀한 데 모여야거든. 그지 카페에서 얘기하는 그 카페에 다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 밀실이 딱 돼 있어.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또 그 커피를 딱 줘. 그러면 지네들끼리 복사한 거 놓고 이렇게 가면 뚱 둘러앉아서 다 이렇게 돌려. 그래놓고 보면서 이렇게 서로도 얘기해. 그걸 정보 공유를 하는 거구나. 거기가 찌라시 본산이야. 그게 이제 그 월요일 팀, 화요 팀, 수요 팀, 그다음에 목요일 팀까지 있어. 금요일은 왜 합니다. 다 놀러 가야지. 그럼 선생님 우리 거기서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와서 수요일 팀이 좀 몰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요즘 어디다 좀 힘을 싣고 있나요? 제가 수요일 1세대입니다. 그 웬스데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내 그 지금 몇 세대까지 내린지 아냐? 8세대. 더 갔어 임마. 13세대. 10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기로 가거든. 예. 근데 이게 또 인간 조직이라 같은 판에서도 왼수가 돼. 또 아삼삼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중에서는 또 이 바닥에 유명한 대표들이 많으셔. 또 자산운용사 대표로 되기도 하고 또 망해갖고 사라지신 분도 많아. 뭐 옛날 웃기는 얘기는 펀드 매니저가 룸사롱도 차렸단다. 왜냐면 정보회의 하는데 아니 내 주지 와서 해. 이런 분도 계셨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요새는 그 MZ 세대들은 말들은 잘 안 보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새 모이지 않고 룸사롱보다는 캠핑 가서 얘기하나? 잘 나가는 애들은 놀러가 해외로 골프 치러 그렇게 가서 하고 아니면 지네들끼리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갖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니 지네들 방. 그러니까 자기네 장소랑 상관없이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 좀 들어가자면 안 집어넣어줘.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해. 이름 바꿔야 철수가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이름 뭐지? 아니 그럴 때는 깍듯이 얘기해요. 선배님 현역에서 매매하시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비밀방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현역이야. 걔네들을 치는 건 현역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자 우리가 태양광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화당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했던 거를 삭감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 고객에게 장비 임대 방식을 하면서 그 설치를 해주는 업체들의 세액 감세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TPO 방식으로 한데 이거를 영위하는 회사들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퍼스트 솔라의 하락세는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게 이 사업을 하지 않아요. TPO 방식을. 근데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TPO 방식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목요일, 금요일 양 거래일 동안 할아버지 좀 크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하나솔루션 아까 좀 태양광 좀 보자. 지금 이제 하락할 때 비율 매수 들어간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IRA 관련해서 이게 계속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트럼프를 믿냐?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걔 말방구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미는 거는 바이든 죽이기잖아요.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막 이런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원전 쪽을 밀고 가면서 하나솔루션이 아니라 태양광을 좀 죽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트럼프 스타일이야. 죽여. 그래갖고 바이든 지우고 나한테 붙어. 아니면 내 패밀리한테 붙어. 그래서 우리 패밀리한테 돈 벌게 해주면 그래 프렌들이 해갖고 그렇게 바꿀 거라고 봐. 요번에 네오콘 세력들을 그렇게 치는 거를 보고 또 일단 네타냐후 치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보좌관 딱 쳐. 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오징어 세력들이 록히드 마틴, 보잉. 근데 보잉만 때려갖고 전 투어해갖고 그 카타르 사우디에다가 해서 보잉 입 찢어져갖고 신고가. 근데 그때 다 때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주주인 휘니드 갖고 그러면 록히드 마틴이나 그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탈싹 갖다 붙어야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어. 그래 너는 골든도 그 아이돈 돔 쪽에 붙어. 그래 거기에 걔네들이 또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로키드 마틴 이제 사야지. 그러니까 저희 지금 태양광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다 하는 거지. 지금 태양광은 치잖아. 그쪽으로 IRA하고 이 그림자 치잖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통해서 그 이익을 갖고 있는 그 로비스트들이 자기한테 와. 그래서 거기서 나면 요게 또 희석화되는 타임이 나는 이 주기가 한 3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아까 그게 이제 BWX 테크놀로지다. 뉴스계가 BMW가 아니라 BWX. BMW 좋은 차죠. 그래서 네. 오늘 퍼스트 솔라 때 물어봐라 갖고 이렇게 그렸잖니. S축의 퍼스트 솔라 198불, 116불이야. 네. 이게 70. 그러면 반 토막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대충 퍼스트 솔라가 상승폭에 그럼 80불 정도 올렸거든. 네. 그럼 40불이라면 지금 150불인데 130불, 40불 정도까지는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그 하나솔루션이 18,000원부터 시작. 근데 하나솔루션 엄청 올라갈 때 선생님께서 이거 3만 원 안 깨면 안 해요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온 거죠. 근데 요게 퍼스트 솔라보다 더 123% 올랐어. DHI하고 똑같아. 하나솔루션이 더 많이 올랐고. 그럼. 그러면 얘는 지금 고점에서 28% 빠졌어. 그럼 얘도 반토막이 상승폭에 반 깎아먹는 단가가 얼마냐면 이게 딱 23,000~24,000원이야. 근데 지금 29,000원이야. 예. 그러면 아직도 29,000원과 23,000~24,000원 이게 감이 다르다. 그쵸. 그지? 아직도 20% 한참 남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빠질지 중간에 돌릴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또 지금 하나솔루션에 그 이렇게 좀 마이너스 되는 분이 여기 싹 바뀌는 순간에는 또 급등할 거 아니야. 그걸 선 거갖고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살 때 한 달 잡아. 매수를 한 달 기간. 퍼스트 솔라를 점을 잡는 게 아니라 한 달이란 기간. 네. 한 달 기간 동안 나는 28,000~29,000원대 내가 이걸 200주 사볼래. 그리고 2,000원 더 빠져. 그럼 또 200주 사볼래. 요런 스타일로 가볼래. 그래서 23,000원 오면 다 사면 평균 단가 한 25,000원, 6,000원 되겠지. 거기서 다음 그림 그려볼래. 이런 스타일로 접근할래. 그리고 하나 솔루션만 보는 게 아니라 그쪽 군지 볼래. 대명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태양광 하면 굉장히 많아. 그리고 태양광만 보는 게 아니라 풍력도 볼래.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런 거를 볼래. 그래서 요런 어떠한 군집 현상이 어떻게 되나 갖고 이게 그 나오는 그 뉴스보다 그거에 반응하는 그 샘플링 종목의 에너지 갖고 평균 단가 갖고 판단하자. 네. 그게 현장주의 같아. 그래야 필이 오고 감이 와. 뉴스에 반응하다 보면 꼭 뒷북쳐. 그리고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 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설치업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는 건데 이거 유예해 줄게 이러면은 또 바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세 갖고 그 사월 그 3,000포인트 뺀 걸 말로 그래 결론은 뭐야? 10에서 20% 5%잖아. 그리고 중국하고 휴전했어. 근데 휴전이야. 딱 끝나는 순간에 그때보다 더 싸우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선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갖다 해서 트럼프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주가가 다 미국도 뚫으려면 뚫고 조정을 받으려면 받아야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선이 어디로 갔어? 채권으로 간 거야. 채권. 그럼 이 채권은 어마무시해 무시한 거야.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거야. 그렇죠. 미국이 기축통화로 유지를 하면서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재정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채권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채권이 팔리려면 달러는 강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는 약세를 원하고. 그런데 나는 또 그 부분보다 강매를 할까 봐 걱정인 거야. 안 팔리니까. 안 팔리지. 안 팔리면 강매할 대상이 우리나라야. 중국에 좀 팔아 우리 말고. 중국 애들한테 못 팔아.
일본에 팔아. 일본 그렇게 좀 오늘 일본이랑 만났대요. 아니 일본도 지금 삐딱거리고 있어. 심지어는 내가 갔다 해서 그 푸들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일본도 지금 걔네들이 정권이 위태로워. 너는 뒤통수만 당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 정서가 나빠. 그러니까 일본도 삐그덕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먹거리의 타켓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환율 이상하고 지금 나오는 단어도 봐. 갑자기 4,500명을 괌으로 빼겠대. 군인들. 네. 나는 뺀다야.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군에 군복무를 했던 친구들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주한미군이 원래 왔다가 40명씩 또 괌으로 갔다 뺐다 또 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는 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자기도 군 복무할 때 뉴스에 안 나갔을 뿐 그렇게 순환하고 가고 또 오고 그런데요. 아니 그거는 착각하시는 거야. 그거는 일반적이고 이거를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문제지. 아 그게 언론에 나오고 안 나오고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안 한다의 의미이긴 하네요. 아니 자연적으로 이거는 자동으로 있는 거야. 배치를 조금 이렇게 바꾼다고. 근데 지금 주한 미군 그 대표 사령관이 자꾸 떠들어. 네. 카타르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또 괌을 건드려. 괌. 이게 곧 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관세 90일 휴전 다음에 다음 공격이 여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가 왜 그 삥을 제일 많이 뜯을 건 그 작년에 미국에서 그 얼마를 벌어온지 아냐? 걔네들 미국 시각으로 보자. 트럼프 입장을 봐. 우리나라 무역 적자 말씀하시는 거죠? 무역 적자.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흑자지. 대미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 얼마예요? 570억. 그만큼 싸게 샀잖아. 아니 그래도 대단한 거야. 걔네들 랭킹으로는. 그런데 채권을 제일 6위인가 7위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얘네들이 30년째 딱 딱 좋은 나라야. 그래, 니네 흑자 봤는데 왜 안 샀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반만큼 사. 우리는 우방국이잖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지. 너는 우방인데도 그렇게 이용하냐? 오히려 만들어. 승질나. 그리고 우리가 정권이 지금 불안하잖아. 하필 또 그때 부른 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투트랙을. 예. 북한도 건드릴 것 같아. 어떻게 협박하냐면 내 말 잘 들으면 얘네들 원산이나 평양에다가 건설하고 지 애들 시켜서 카지노 만들 것 같아. 베트남은 거기에 당한 것 같고. 그런 상태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니네들 저기 막 우크라이나 꼴 날래? 이렇게 두 가지를 갈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어쨌든 주한미군이 괌으로 가고 하면 우리가 국제 사주는 거 왜 방산주가 이런 모멘텀 속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방산주를 구분하자니까. 전차, 그 다음에 뭐 조선 이런 거는 이제 끝났어. LIG 넥스원 신고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의 에너지는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LIG 넥스원은 약간 달라. 천궁이야. 포? 미사일. 지금 땅 전쟁의 공격형 무기는 벌써 마탱이 갔어. 현대로템 잘 가는데. 그렇지. 잘 가지. 12만 원. 12만이야. 근데 노상 10만 원, 12만 원이고 20%. 그때 우리 하나솔을 샀으면 100 몇 프로. 현대건설 샀으면 이게 상대 비교란 얘기야. 그러네. 그냥 10만 원까지 가서 위에서 안 빼. 이게 펀드에다 이게 대롱이야. 하나오션 올려놓고 대롱이야. 이게 물이 계속 여기서 살살 빼는 거야. 그래서 대롱은 맞지. 그러면서 다른 유입이 이게 이제 네. 원전이었어. 네. 태양광이었어. 네. 근데 이제 태양광은 숏으로 가고 원전만 유지하고 건설이 유지되는 거야. 그럼 새로 유입되는 것도 시가상이 좀 못 들어서 이게 가려면 뭐가 돼야 돼? 나는 자동차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는 환율이 내려갈수록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요새 같은 장에도 계속 흘러내리는 게 환율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놈들 죽여야 빨리 머리 써갖고 미국에 공장 짓고 빨리 들어오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대차 그룹은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양극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자동차 부품사하고 이런 게 밸류체인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다?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현대오토앱하고 현대글로비스 차이 봐봐. 옛날에는 13만 원 똑같았거든. 네. 현대글로비스 13만 원. 10만 원. 지금 10만 원까지 빠졌어. 현대글로비스가요? 지금 많이 빠졌네 진짜.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왜 시오소프트테크를 강조하는 게 그 6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네들 전기차 갖고는 이게 현대오토에버야. 그래프 좋네요. 좋지. 네, 완전 지금 121선도 딱 뚫어가지고. 그래서 매도하라고 했어. 그래프 좋을 때. 꿈을 뻔했네. 50% 14만 원. 그리고 요거를 시오소프트테크나 이게 상대 이게 또 7, 8분 능선에 파는 수가 있어. 현대글로비스로 안 가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목을 쥐어야 돼.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을 쥘 게 뭐냐면 수에즈 운하 목재기, 파나마 운하 목재기. 그럼 그 목재기를 어떻게 줘야 돼? 물려. 이렇게 못 가게. 나는 막아서. 뭐 갖고 딱 제보 들어왔는데 니네들 마약 펜티움인가? 펜타닐? 펜타닐이 있다고 들어왔어. 그래놓고 조사하는데 일주일 걸리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한 달. 아직 안 찾았어. 그 약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제재하는 거 있잖아. 네. 그럼 열받지. 시간 맞춰야 되지. 페널티 내야지.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봐봐. 그러니까. 살 때야. 사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살 때. 그래프 보면 그치? 그러니까 현대글로 오늘 딱 가셔갖고 여러분들도 현대오토에버 그래프랑 현대글로비스로면 현대오토에버 와. 현대오토에버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 지금 딱 맞는 게 저도 보면서 이게 웃게 되잖아요. 좋다. 내 글로비스 보기가 표정이 안 좋아. 안 좋지. 네. 이거 뮤비뮤지. 네. 반을 일로 오십시오. 슈어소프트테크 말씀하시는데 일로 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오토 형님이고 얘는 아주 움직이는 동생이야. 네. 이게 이제 상대 비교해서 이게 이제 그 복불복이야. 요로 가는 게 빠를까? 요로 가. 그래서 반은 이럴 수 있어. 반 팔아갖고 나누는 거야. 시오소프트테크하고 글로비스하고.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이야? 물류를 제재하는 정책을 또 이게 한마디 하시는 거야. 그럼 이게 가는 거고. 또 자기는 가만히 있고 머스크가 나와서 빵빠레를 열어서 그러면 부품단 이런 게 하는 거고. 요거는 갖다 여기서 7월 달까지 그 틈새를 6월 달에 뭔가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목재기를 먼저 할 건지 그 이벤트가 빠를 건지 로보택시 해갖고 이런 게 빠를 건지 난 살짝 로보택시가 빠를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율주행 중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자율주행 차 중에 네오오토는 좀 어떻냐? 왜 안 가냐? 모트레스나 슈어소프트테크는 의뢰를 한 번씩 해줬는데 네오오토는 영 움직이지 않는데 저번에 에브리보 그 세력들이 레오오토로 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하셨던 것 같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보면 거래량을 봐. 일단 거래량을 봐. 죽었어 거래량이. 그 세멘트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아니 그러니까 가장 그 사파든 정파든 지네들이 돈 있어갖고 사야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지 물량만 들고 있다고 쳐봐. 그럼 담보 잡아갖고 돈 끌어들이는데 이거는 담보 잡아하기가 쉽지 않아. 에브리버든 가능해. 에브리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장난 아니던데. 그럼 네오오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또 닦아야지 뭐. 아니면 선생님 여기서 반절 이동해서 좀 슈어소프트나 이런 거로 가는 건 어때요? 모트렉스나?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사파한테 좀 물어봐주면 안 돼요? 넥스트가 뭐냐고. 아니 걔네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형님 기다려. 믿어. 더 뭐 걔네들 너 이런 애들 없어. 믿습니까도 아니고. 믿어. 그러면서 더 사봐 형님. 그러면서 나한테 오히려 그 물량 나한테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안 물어보고
그 저기 옆에 밑에 있는 그 비서 이렇게 해서 니네들 구자 상태 어떠냐 찔러보는 게 더 나아. 걔한테 밥 사주면서 걔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런 거 같이 지금 보면 이 바닥 사파들의 형태가 작은 세력들이 지금 다 헐떡헐떡이야. 그나마 지금 정파들은 회사에서 돈이 유비돼. 네, 그쵸. 그 차이가 커. 근데 그래도 차트 보니까 121 2평에 좀 수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까 거래량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기도 하고요. 윗골이 다는 모습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야. 네오토든 다운 이런 거야 안 봐. 안 봐. 그냥 잊어버려. 그러다가 언제 보냐면 갑자기 이렇게 시간에 상한가를 쳐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프리마켓에서 올라가준다. 올라가 대량 거래에서 20, 30% 올릴 때 그때 열어보자고. 그래서 그게 단기적인 상황인지 이거 추세 그것만 판단해 드릴게. 아직까지 늪에 빠져갖고 미동도 안 되는 걸 미리 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주포가 돼갖고 이걸 시장 조회 하는 것도 아니고 거 찔러봤자 오히려 찔르면 괜히 휩쓸려갖고 괜히 엮일 것 같고 이러니까 냅두는 게. 그럼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지금 거래량이 10배 터질 때까지 돌을 닦으시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눠보는 거야.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했는데 2차전지와 비슷한 거야. 수급 들어와갖고 언제 하냐. 오히려 지금 가격부터 놓을 때 윗골이 달리고 눌림목 줄 때 하시라고. 그게 더 빠릅니다. 오히려 타이밍 잡기는. 지금 얘가 지금 했는데 물 탔는데 또 3개월 5개월 또 늪이야.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고. 괜히 돈 더 안 넣는 게 낫다고. 괜히. 그러니까 그냥 없거니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모트렉스는 어떨까요? 모트렉스도 비슷해. 짚는 김에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슈어소프트테크나 그 모트렉스를 더 우선순위를 둬. 이거는 거래량은 아직도 형편없어. 근데 차트가 네오오토랑 다르게 네오오토는 좀 지지를 이렇게 받는 느낌이면 모트렉스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더 싸진 거야. 근데 사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볼 때 가격 조정도 빠르게 가야 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깊게 내려간 게 반등이 빨리 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 나는 그걸 주봉으로 계산하거든. 얘는 주봉으로 보면 한 12,000원까지 한번 시동 걸 때가 가까워졌어.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전에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에브리보시 선생님 최근에 주가가 난리예요, 난리.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알림 설정 기능 있잖아요. 뭐 제가 설정해서 5% 상승할 때 아니면 5% 뭐 변동 있을 때 알람이 오게 제가 뭐 설정을 해놨었나 봐요. 어느 날 뭐 딴 거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알람에서 와 보면은 에브리 뭐 몇 % 상승, 뭐 조금 있다 보면 몇 프로 5% 하락. 다음 날 가면 올라가 있고 또 장중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19,000원 2만원대 다 팔아드렸습니다. 우리 전략 나왔잖아요. 끝이에요? 요거는 나는 이것도 네. 저거한테 물어봐야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택시.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 지금 이거 슈어소프트테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차이가 자율자동인지 네. 진짜 휴머노이드나 사는 로봇인지 이것도 구분해야지. 세상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브리봇은 갖다 예를 들어서 로봇택시가 아니라 약간 저기 뭐야 그 청소기.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렇게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런 로봇들이 막 이벤트가 되거나 뭐 M&A 한다거나 뭐 뭔가 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만 원 갖다 지금 26만 원이잖아. 네. 얘가 다시 뭐 치고 나간다든지 하는 뭔가 그쪽에서의 뭔가 그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근데 요번에 요쪽 섹터는 잠시 그 이재명 후보 반짝 그래서 그 휴림 로봇인가? 네. 그걸 아주 그냥 급등시켜 갖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로봇이 들었지. 네. 이게 뭔가 연속성 테마가 준 게 없어. 예. 그리고 로보티즈가 분할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서 로보티즈가 또 하나 대장주로서는 뭔가 만들어 줬거든. 로보티즈는 LG그룹. 그치. 근데 로보티즈 하나만 해갖고 또 땡쳤어. 봐.
그래프들이 망가지는 게 다 똑같 비슷하네요.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테마의 한 달 단말성이야. 근데 선생님 저렇게 하다가 좀 조정하다가 다시 또 대반등이 올까요? 요즘은 하도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대반등을 노리고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섹터 이동해야 될지. 난 그거를 한 달 기준으로 봐. 이건 고점 찍은 것 중에서 네. 딱 한 달 후에 판단할래. 지금 미리 생각하지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 5일 정도 갖고 뭘 판단해.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네. 지금은 5월 23일입니다. 그럼 6월 말에 보자고. 6월 말에 레인보우 요 관련된 종목들 딱 그때 에브리봇 뭐 이렇게 쭉 보자. 그때도 에너지 업고 그러면 다시 7월 말. 이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꼭 짚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지스 인적 분할 관련 내용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니 다음날 인적 분할 한다라고 또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배구조 개편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 또 관련돼서 책도 썼잖아요 선생님. 책 거기 아니에요 선생님.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서점가에서 여전히 구매 가능하십니다.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여기 우리가 2023년부터 노래 불렀던 게 다 나옵니다. 네. 지금 정의선 회장님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우리 어떻게 했냐. 삼성물산 때려, 삼바 때려, 다 때리고 호텔신라 우선주 사고 삼성화재 사자.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린 게 이 학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저예요.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접니다. 당황했어. 그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전데요. 그래? 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거 왕년에 한참 방송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뭐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흥칫뿡. 자, 호텔신라를 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부진 사장이 지분이 없다.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뭔가 게임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일단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지스를 인적 분할한다고 매도를 해라 했는데 100만 원이 붕괴가 되면 선생님 다시 사.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갖고 있는 거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갖고 있어. 근데 삼성물산이 더 많아. 삼성전자를 35%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갖고 삼성물산이 43% 갖고 있어. 네. 그거를 우리가 이때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삼성전자 8만 원짜리 얘를 요거 비싸게 만들고 요건 싸게 만들어 갖고 막 교환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기업을 펀더멘탈하게 봐라. 저는 펀더멘탈보다는 대주주의 탐욕으로 먼저 접근하면 싸게 많이 갖고 오는 게 좋잖아. 그러면 그때가 삼바가 70만 원, 80만 원이었어. 이게 120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재료 나오자마자 117만 원 가다가 다시 오늘 거의 원위치 왔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눌러. 옛날 8만 원짜리가 5만 2천이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게 8.5예요. 요거를 싹 갖고 올 수 있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했을 때 아이고 삼성전자 그렇게 주가를 누르겠어 주주 환원 정책도 한다는데 했는데 삼성전자 진짜 5만 원대. 왜냐면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급했어. 다음 정부에서는 그 3법 개정하고 그러니까 3법 개정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나만을 위해서 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싹 없어지는 거야. 툭하면 소송받을 거야. 그런 상황이 이제는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대선 전에 갑자기 빨리 처리한 것 같아. 좀 빨리 후다닥 한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삼성생명은 어떻게 해요? 삼성생명은 지주로 뽑아야 되거든. 지주 사면 주가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8만 원 박스를 본 거지. 그래서 반만 때리라고 했어. 그거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맞교환해서 얘가 팔리는 순간에 삼성생명은 20만 원 갈 수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어느 예측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반만 갖고 팔았다 샀다 하고 그 반판 걸 왜 삼성화재로 왔냐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15%밖에 못 갖고 있어. 근데
지주사 만들면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딱 하나 남았어. 삼성증권이든 다른 건 다 이제 해서 요건 다 갖췄고 삼성화재만 15% 만드는데 이 15%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선생님 삼성화재 시간여행 종목이에요? 시간여행은 아니지만 이게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블록들이 사줘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갖고 있기보다는 시장에서 살 확률이 많거든. 그러니까 요게 또 하나의 그 뭔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아닐까. 근데 매력적인 시간여행은 오히려 삼성생명이 낫고 호텔신라가 낫습니다. 호텔신라 우선주가 낫고. 호텔신라보다 호텔신라 우선주? 왜냐하면 우선주 보통주 상환접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 방법을 쓴다면. 그래서 그거가 더 낫지 않을까. 또 최근 들어서 대선 주자들이 배당 확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우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그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두산 EUB가 119% 한 달간 올랐고 두산 우선주도 79%. 뭐 CJ 우선주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주기 진짜 싫을 거야. 자기도 받아야 되잖아. 아니 그런 사람들만인데 어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난 니네들 딴지 걸고 배당시켜서 상폐하려 하는 게 이제 막 생길 거야. 아니 배당을 안 준다고 상폐를 한다고요? 아니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커넥트 웨이브도 있었고 오스타임 임플란트도 있었고. 아 그러네. 내가 요새 권하는 게 그럴 거리가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내가 선정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기업들은 주가 한번 올려서 해먹은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요번에 네. 그 FM 가이드인가 그 200개 코스피 200과 그 코스닥 150은 350개잖아. 네. 350개를 시장 조사했어. 예. 얼마나 주가가 관심 없고 낮으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시가총액의 배가 돼. 이익잉여금 자체가. 근데 그걸 배당하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럼 아예 상폐시켜야지. 그럼 그리고 또 그걸 노리는 또 사모펀드 그걸 노리는 애들이 있어. 그때는 오른다고. 그래야 지분을 80% 가야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공개 매수해갖고. 그 대상들이 뭐예요? 요새 사조산업이라든지 다우데이터라든지. 사조산업 우리가 그때 먹거리 하면서 얘기 선생님 몇 번 해주셨는데 주가 되게 좋았어요. 사조산업 얼마까지 목표가? 아니 그러니까 그 목표가 아니라 이런 거리가 가능하다고 해갖고 하는 종목들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러면 진짜 그 거리 나올 때는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도 돼요? 많이 올랐는데 사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개념들이 달라. 접근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런 거 노려갖고 라덕이라는 사람이 애가 똑똑한 거야. 뭐 병원장 끌고 와서 그런 것만 다단계 사갖고 주가가 완전에다가 그 CFD 구조 문제 생겨갖고 네. 완전히 박살난 건데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 않을까. 그게 사조산업,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핸드폰 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오늘 써드렸는데 내가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 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단점이 내가 쓴 거 내가 어디다 썼는지 잘 못 찾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다우데이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2만 원. 무슨 말 할 줄 아세요? 네, 2만 원. 말을 막 막으면서 빨리 끝내자. 진짜. 진짜 물어볼 거 진짜 많은데 선생님. 그래. 마니커 할인 음식료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브라질 딱 AI 와중에 일부 수입한대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할인은 여기에 들어가. 지금 말하는. 오 그래요? 할인이 들어가. 그러면은 그 하락할 때 매수 맞소. 찬스. 근데 마니커는 안 들어가. 마니커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마니커는 안 들어가는 걸로? 테마주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도체주 어떻게 할지만 좀 짚어주세요. 반도체주 하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꼭 언급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7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52,000원을 삽시다. 그런데 28일이 뭐야? 28일 엔비디아. 29일이 뭐야? 금통이. 그럼 요거 지나야지. 그거 지났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네.
이게 부러지면은 이게 엔비디아 갑자기 일어났는데 10에서 20% 갑자기 tum에 나왔어. SK는 어떻게 돼? 안 봐도 비디오잖아. 네. 그러면 소부장은 어떻게 돼? 더더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프리마켓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은 수익 나신 분은 현금화 시키는데 대부분 다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어? 네. 그 물려 있는 비중이 10% 이내일 때는 현금화 시켜놓고 그거를 보는 게 나은데 30% 이상일 때는 그냥 당하세요. 그냥. 어? 그리고 다음 그거 끝난 다음에 다음 거로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나. 네. 왜냐하면 소부장주도 탈 때가 됐거든.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막 엑스게이트 같은 것도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또 반도체도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다음 주 투자 전략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정 말씀해 주셨어요. 26일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서 휴장이 있고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29일에 한국 금통이 있고 30일에 미국 PC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 우리 대선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만기일이 있어서 일단 시장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말이지. 주. 그리고 6월달 우리 대선에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챙기는 주간이다. 현금화해라. 아, 왜냐면 우리 대선 이후에 저 미국 놈들이 양아치 짓을 무지할 것 같으니까. 어? 그걸 대비하고 그리고 그래서 요번에 그 건설 원전주로 배가 따뜻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20%가 내 돈이 깎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현금화 시킨 다음에 6월 3일 대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을 쌓으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쌓아서 살 거는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 그렇게 다음 주를 보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